네, 안녕하세요. 체스입니다. 자, 오늘 체크해 볼 종목은 디스플레이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전기차 충전,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해서 유라테크와 함께 관련 섹터 대장격인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사실 지금 시점에서 뭐 전기차 충전, 자, 지금까지의 시장에서는 사실 그리 매력이 높지 않았던 게 사실이죠. 작년 12월 AI 반도체가 시장의 수급을 독차지하고 1월 중순부터는 또 이제 저 PBR 관련 우량주들이 움직이면서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수급 자체가 아예 들어가지 않고 있었거든요. 자, 게다가 중소형 기술주 관련 이슈가 등장해도 애초에 중소형주들이 쪽으로 투자 심리가 완전 위축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에도 아예 종목들이 반응하지도 않았던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 들어서 중소형 관련 기술주들에서 조금씩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또 중소형 기술주 이슈에 해당 섹터의 종목들이 꼼지락꼼지락 계속 반응하는 모습들이 포착되고 있거든요. 자, 전기차 무선 충전 관련된 이슈들도 또 어제부터 조금씩 시장에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차트 또한 꽤나 매력적인 종목인 만큼 관심 있게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한번 좀 자세하게 알아보죠. 자, 어제부터 전기차 충전소 막 이게 확대 여기에 대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BMW 같은 경우도 올해 전기차 충전기를 1000대에서 2100대까지 늘린다. 뭐 한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시장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는 뉴스 기사가 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전기차 생산에 대비해서 인프라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만간 중국 전기차까지 이제 국내 시장에 진출을 하는 만큼 인프라에 대한 중요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지죠. 아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이런 뉴스 봐도 이런 거 떠봐야 뭐 전기차 관련주 올라가겠어? 충전 관련주 올라가겠어?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요즘 시장 움직임을 보면 충분히 좀 가능성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 재무 자체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 PBR 관련주입니다. 지금 PBR이 0.54니까 지금 BPS도 상당히 높은 상태죠. 시가총액은 1000억 원 수준으로 좀 낮은 종목이고요. 유통주식 수도 대주주 지분율이 50% 가까이 있기 때문에 유통주식 수도 50% 그러면은 시장에 실질적으로 돌아다니는 금액은 5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한번 끼를 보여줬던 종목인 만큼 되게 작은 거래량 뭐 요 정도 좀 막 엄청나게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아도 되게 쉽게 올라갈 수 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재물을 봐도 사실 LCD 사업을 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 종목이 전기차 충전, 전기차 무선 충전 이걸로 주목받았던 건 한국 전기차 충전 서비스 지분을 17%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관련주로 좀 묶인 거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개선되고 있지는 않아요. 엄청 좋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적자투성인 기업이다 이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자본 총계, 자본금 봤을 때 유증 가능성 굉장히 낮은 기업이고요. 뭐 감자 같은 뭐 재무적 악재가 터질 가능성은 1% 미만, 한 0.5% 정도. 그러니까 재무적 악재가 터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기업이고 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유보율 굉장히 높죠.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제 뭐 금리 인상 시즌이라던가 이럴 때도 크게 금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중소형 기술주 중에 하나였죠. 뭐 재무 자체도 나쁘지 않고 이슈도 지금 틈틈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종목을 차트를 좀 보자면 자, 근데 이제 좀 찝찝한 거는 12월 18일 과거에 뭐 또 초전도체 후보 물질에 대한 이슈로 한번 움직임을 보여줬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자극적인 그런 약간 돌발 이슈에 좀 묶인 얘들, 미끼성 이슈에 묶인 얘들은 사실 좀 찝찝한 감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 뭐 어차피 우리가 뭐 이 종목을 뭐 장기 투자 뭐 2년 3년 투자할 건 아니니까 자, 이걸 가지고 볼 때는 자, 그럼 이때 한번 볼게요. 자, 항상 차트를 볼 때는 과거 거래량을 먼저 체크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체크하는 이유는 이 종목에 언제 대량 매수세가 들어왔고 이때 들어온 사람의 평단이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판단하기에 굉장히 좋거든요. 자, 그럼 이때 거래량이 크게 터졌는데 그럼 누군가는 이때 더 올라갈 줄 알고 추격 매수를 했겠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을다라고 하면은 평단은 아마 한 6,100원 정도 한 481선 부근이 지금 이때 들어온 사람의 평단 드릴 겁니다. 자, 이 종목이 계속 중간중간에 슈팅이 나와도 윗꼬리를 달았던 것도 이 때문이에요. 자, 이때 너무 자극적인 이슈로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만 종목들이 움직임이 나와도 이거를 탈출 기회라고 생각해서 매도세가 거세졌거든요. 그래서 보통 보시면 481선 부근에서 항상 매도세가 많이 나왔던 걸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전기차 충전 관련된 이슈들이 조금씩 등장을 하고 있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거래량 30만 주, 40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60일선 돌파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차트를 보면 지금까지 480일선을 갔지만 120일선도 제대로 안착하지 못했던 종목이거든요. 60일선, 120일선 안착 못하고 피레침만 만들었던 종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120일선 위로 올라갔고요. 오늘은 60일선도 탈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 게다가 어제 대비해서 거래량도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거의 한 2배 반 정도 올라가 2.5배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거래량이 2배 이상 터졌고 그 상승폭을 반납하지 않았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60분봉, 120분봉 차트를 보면 자 60분봉에서도 장기 이평선인 480일선 오늘 돌파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안착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했고요. 120분봉에서도 아직 완벽하게 뭐 240, 이 파란색 선을 안착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480, 240 이 선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볼린저 밴드의 특성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교육을 해드렸는데 볼린저 밴드는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하면 주가는 항상 볼린저 밴드 상단과 하단을 왔다 갔다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 순간적으로 슈팅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은 주식을 추천하시는 분들, 뭐 리딩방에서 추천을 하는 걸 보면은 막 급등하는 걸 추천하는 게 보통 다 이런 패턴이에요.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려고 하는 얘들, 그런 얘들을 주로 추천을 하는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돌파를 못했을 때 볼벤 상단 맞고 바로 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일단은 볼린저 밴드 상단을 엉거주춤 올라가긴 했습니다. 자, 이 자리만 지켜준다라고 하면 우상향할 가능성 높다라는 거고요. 또 볼린저 밴드의 다른 특성은 볼린저 밴드는 수렴과 확산을 반복해요. 자, 이렇게 차트를 보면 이렇게 벌어져 있던 볼린저 밴드들이 중간중간 수렴을 하고요. 그리고 볼벤 상단을 타면 확산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수렴을 하죠. 자, 지금 디스플레이 탑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 상하단이 최대한 수렴해져 있는 상태고 그 상태에서 볼벤 상단을 탈환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여기에 지금 전기차의 그 충전 이슈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해당 종목이 5,600원 정도 선만 안정적으로 올라가 줄 수 있다라고 하면 뭐 이 정도 과거와 이럴 때처럼 이거는 뭐 초전도체 이슈로 움직인 거니까 뭐 요런 막대 먹은 슈팅은 아니더라도 천천히 최근의 낙폭을 회복하는 우상향이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종목을 접근하시는 분들은 일단 손절가는 잡아야겠죠. 지금 현 주가 자체가 뭐 볼벤 하단까지 가면 마이너스 한 7.8%밖에 안 되거든요. 자, 볼벤 상하단이 수렴한 상태에서 만약에 하단선을 이탈한다? 그러면 아래로 우하향 추세를 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렴한 상태에서는 볼벤 하단을 이탈했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아래로 7.8%니까 사실 뭐 지금 샀는데 이탈해서 손절한다? 그럼 마이너스 막 8, 9%잖아. 그럼 여러분들 손절 못 합니다. 마이너스 8, 9%를 어떻게 손절하겠어요? 따라서 이런 거는 2번 정도 끊어서 매수하는 전략으로 가면 좀 부담감이 덜하겠죠. 물론 한 번 샀는데 바로 올라가면 좀 아쉽긴 하겠지만 어찌됐든 수익이니까요. 자, 그럼 이제 현 종목은 한 5,500원에서 5,600원 정도 사이 한번 좀 적어 드릴게요. 자, 5,500원, 5,500원에서 5,600원 사이에서 일단 첫 번째 매수가 들어갑니다. 1회 매수. 자, 그리고 자, 이 종목이 뭐 볼벤 하단에서 뭐 2차 매수한다. 뭐 이렇게 보기보다는 자, 60분 봉상, 120분 봉상, 볼벤 중단선 5,400원, 5,350원 요 정도 선의 강력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5,350원에서 50원에서 2회차 매수를 진입하시면 자, 이 상태에서 얘가 만약에 볼벤 하단 5,100원 선을 이탈한다라고 하더라도 손실률은 뭐 기껏해야 한 4에서 5% 정도로 끊기실 거예요. 뭐 크게 부담 안 되는 손실률이기 때문에 요 정도 손절가 잡고 매수 범위 잡고 진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일단은 481선이죠. 항상 481선을 도전했기 때문에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계속 윗골이 달았다는 건 이때 또 들어온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물량을 소화해야 481선을 뚫을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무조건 소화할 것 같아. 뭐 이렇게 확신을 가지기보다는 이 사람들의 매도세가 나올 수 있는 뭐 한 5,700원부터
5,900원 한 요 정도 사이 있죠. 이러면은 마찬가지로 한 5% 6% 정도 수익이 될 겁니다. 여기서 5,600원이 아니죠. 자, 한 6,000원 정도 선. 5,900원에서 한 6,000원 정도, 481선 살짝 아래 부분부터 분할 매도를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기대 수익률은 5%에서 10%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실이 난다라고 하면 한 4에서 5% 정도로 끊기니까 최근 이 종목 차트도 예쁘게 만들어 놓고 이슈도 나오고 있고 또 요새 중소형 관련주들이 뭐 작은 이슈에도 좀 움직임을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 나오고 있으니까 접근하기에 괜찮아 보이네요. 투자에 참고하시면 됩니다.